안녕하십니까. 위더스 에이블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현재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영어학습의 로드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어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리 학습의 단계입니다. 소리 인식은 영어의 기본 역량입니다. 쉽게 영어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리는 단순히 소위 파닉스에서 학습하는 기본 음가의 학습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민의 발성과 호흡을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입니다. 기본 음소 학습 단계인 사운드 아트부터 시작하여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CNN 미미킹과 영어 전국 말하기 대회 참가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샘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입문 단계인 사운드 아트 학습 단계의 학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Ben had a bad leg. 내란다 led Bender to the vet.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단계에서는 유창성보다는 영어 소리의 정확한 발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모음, 장모음, 울리는 소리, 떨리는 소리, 새는 소리, 그리고 연음의 학습을 통한 정확한 발성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 자, 두 번째 학생은 CNN 미미킹 단계 학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nothing awesome about coronavirus, but there's about Fridays and we're grateful we can spend this Friday in our studio. If travel and work restrictions keep our team out of the studio in the days ahead, we'll still plan to produce. 어떻습니까? 다소 부족한 모습은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창성과 많은 호흡 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만 오면은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학습 단계인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 그리고 리딩 영역에서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계속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소리 인식에 기반한 영어 어휘 학습 단계입니다. 정확한 발음 기호를 인식해야 하며 영어의 철자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으로 단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소리로 단어를 암기해야지만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될 수 있고 누적되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 부분을 소리해서 오늘은 알지만 내일은 잊어버리는 단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말이잖아요. 말을 눈으로 학습하면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시기부터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지만 90% 정도의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영어로 뭐냐 물어보면 애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원어민의 소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영어 학습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 초5에서 중1 사이의 학생들입니다. 이때부터 꺾기 영문법, 그리고 영어의 기초 독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영어 학습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문법 및 영어 구조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1에서 중2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영어 학습의 허리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했던 꺾기 영문법을 완전히 숙달해야 되고 고등 어휘 기초 단계를 거치면서 어휘 수준도 높아야 되고 고등부의 유형어법과 실전어법을 풀어보면서 어법 실력도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1 모의고사를 처음 접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기 한계성을 극복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실력 쌓는 영어 공부보다 중학교 내신 성적에 안주하는 그런 학습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극복해야지만이 세 번째 단계인 상위 클래스인 리딩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1 모의고사를 꾸준히 학습하여 점수를 상승시켜야 됩니다. 모의고사 점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등어휘를 폭발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영문법과 영어 구조는 이미 체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고1 모의고사가 넘어서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까지 접해야 되고 그리고 심화 독해의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3 EBS 빈칸 추론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중3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A블 학원에서 중등부 학생들이 어떤 성취들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최종 목표인 중3 학생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은 볼 거 없습니다. 100점, 100점, 92점, 100점 최근 성적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실력으로 압도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 대비를 굳이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린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 4, 3, 2, 0 모의고사 틀린 개수가 0이라는 것은 28문항의 리딩 중에서 틀린 개수가 0개라는 이야기입니다. 100점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학생들은 2, 2, 2.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1 모의고사를 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다 아는데 왜 풀어요? 그래서 고2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틀린 개수가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 2개 내지 3개, 2개 내지 3개 정도가 늘어날 뿐이죠. 점수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즉 고1과 고2의 벽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과정도 조금 더 진행되면은 0, 1, 2 안에서 통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3의 이 결과는 결론이고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중1 학생입니다. 첫 모의고사를 쳤더니 28문항 중에서 마이너스 18, 15, 15, 18, 16 이렇게 틀리네요. 50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중2 학생의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의고사 최근 점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까지가 전부 다 중2 학생들인데요.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 최종 목적지인 중3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지만이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저 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중3 과정을 통과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는 학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고등부 단계입니다. 고등부 단계는 RC의 영역입니다. Reading과 RC는 Reading Comprehension을 이야기하는데요. Reading과 Reading Comprehension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Reading은 읽고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오는 단계. 하지만 RC는 사고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절대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독해의 경험이 필요하고 빈출되는 소재를 익혀야 되며 현재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영어 글의 내용은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가 지구 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구 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교가 미국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런 내용, 재정분리와 재정일치의 내용,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또 암석이 어떤 원소 배열을 통하여 결정유리와 결정격자가 만들어진다. 이게 실제 고1, 고2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RC의 영역입니다. 해석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로 사고와 경험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해되는 영역이 바로 RC의 영역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학교 내신 관리와 그리고 수능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교 내신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1등급이 4%, 모의고사 또는 수능은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90점 이상 되면은 1등급이 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90점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은 90점 넘는 학생들이 5에서 한 6%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실제 1등급에 안착한 학생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표에다가 피라미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이 피라미드의 이 꼭대기 지점에 도달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4%에서 많게는 7%, 이 학생들만이 이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등급인 학생, 즉 이 꼭대기에 올라간 학생들은 거의 약점이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휘든 아니면 문법이든 독해든 아니면은 사고력이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돼야지만이 이 꼭대기에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중학교 부모님들께서는요, 이 3단계, 1, 2단계를 조금 경시하고 이 3단계부터 시작하여 위로 어떻게 공부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수준에서 90점, 100점 이래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해서 2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외부적 변수, 즉 난이도가 올라가고 자기가 모르는 내용, 소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라미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아직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 피라미드의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튼튼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휘 학습을 해야지만이 독해에 적용이 될 텐데 문법은 플러스를 하는 거잖아요. 단어를 읽지를 못하는데, 소리를 모르는데 읽지를 못하는 어휘를 학습하고요. 그리고 어법을 플러스 시켜서 리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읽지도 못하는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어휘를 모르는데 리딩을 하고, 리딩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리딩 컴프레션, 이해까지 해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간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서 올바른 영어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부가 튼튼하면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